살다 보면 이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고 믿고 의지하던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변한 걸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시기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인연이 흔들리는 순간은 삶이 무너지는 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이 들어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람도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 곁을 채우고 있던 인연들 가운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들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을 새로 단장하기 전에 낡은 가구를 먼저 밖으로 옮겨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더 맑아지기 위한 정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탁한 물을 비워야 맑은 물이 채워질 수 있듯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에는 인연 또한 자연스럽게 다시 배열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바로 인생의 문이 새로 열리는 때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5가지 인연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 시작되는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단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차 한 잔을 나누고 돌아왔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만나는 동안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험담이거나 끊임없는 자랑이거나 세상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은 몇 시간을 함께 해도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대화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비난이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맞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수보다 사람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화의 양보다 대화의 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길을 걷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을 때는 서로의 걸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달라지면 걸음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대화가 줄어든 자리에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를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삶이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본래 소리를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이 조금 더 조용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인연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척, 오래된 지인,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일수록 그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관계입니다. 명절이 되면 만나고, 가족 행사 때는 함께 웃고, 서로 안부도 묻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만남이 끝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릴까? 왜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어쩌겠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래처럼 가볍게 쌓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을 이야기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내 마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 변화는 마음이 더 이상 억눌린 감정을 견디지 않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과 같습니다. 몸이 피로하면 어느 순간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도 오래된 상처가 쌓이면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관계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수십 년을 이어왔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나이 먹고 왜 그러냐?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야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균열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내 마음을 계속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벗은 내 삶을 더 맑게 만드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벗은 내 마음을 계속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깨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 관계에서 계속 지쳐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거리는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놓아야 다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때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평온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작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말끝이 차갑고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기대했던 말은 단순한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집값 떨어진다던데 괜찮겠어? 그 동네 교통 불편하지 않아? 지금 사는 게 맞는 선택일까?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순간이 어느새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되고 축하받고 싶었던 순간이 괜히 말 꺼냈다는 후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일까? 사람의 마음에는 참 묘한 감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조용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원래 비슷했는데 왜 저 사람만 좋아지는 걸까? 이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생각보다 거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말투 속에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질투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잘 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될 때 어딘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좋은 인연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내 삶의 변화 앞에서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쁜 문제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을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힘들 때 함께 걷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인연의 길이었구나. 인연은 붙잡아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인연이 멀어질 때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주변에 조금 다른 결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내가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인연은 대개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인연이 떠나는 것은 삶이 더 맑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너무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변화는 삶이 조금 더 밝아지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인연, 오래된 앙금의 인연, 마음을 지치게 하는 소음의 인연,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끊기 어려운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편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안전한지, 어떤 삶이 익숙한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모여 지금의 나라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삶이 맞아.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도 맞는 모습일까? 예전에는 맞았던 선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방식이 지금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모습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언제나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조금 답답해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기억을 붙잡기도 하고, 과거의 자신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강물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절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 역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오래 붙잡고 있던 모습을
조용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검소함이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누릴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들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마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균형을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한순간에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뱀이 오래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때로는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넓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의 장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장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연을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그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떠나는 순간을 몇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떠나는 일을 자신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다시 정리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조용히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가을이 지나야 새로운 봄이 오듯이 어떤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가 삶이 맑아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속에는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 질문들은 사람들 사이의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순간을
슬퍼하기보다 삶이 새로 정리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인연과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이미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빈자리를 두고 움직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조금 풀어놓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연을 내려놓는 일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 인연이 떠난 이유를 너무 오래 붙잡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그 변화는 삶이 조금 더 넓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오래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머물며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길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